예, 반갑습니다. 저는 엔토모 박기환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는 이 동해등이라는 곤충을 활용해서 이런 버려지는 저희 유기물,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곤충을 융합해서 스마트 곤충 농업 생산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앞서 엑셀러레이터 팀 중에서 이 귀농귀촌에 대한 그런 사례들을 너무나 잘 말해주셔가지고 예. 이 귀농귀촌 저도 25살, 24살 때 6년 전에 이제 충북으로 이제 귀농귀촌을 한 사례입니다. 그때 귀농귀촌을 하면서 예전에는 뭐 할 거 없으면 논밭 가서 땅이나 파서 밥 벌어 먹고 살아야지 뭐 이런 말도 했을 만큼 어떻게 보면 상당히 특이 케이스였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귀농귀촌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광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귀농귀촌자들이 귀농을 하면서 이제 겪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내가 귀농을 하면 어떤 걸 가지고 돈을 벌어서 수익 활동을 하지, 이제 그런 문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화두에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보시다시피 뭐 귀농귀촌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매년 증가하는 만큼 폐해 사례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성공 사례도 그만큼 또 올라가고 있고요. 더 이상 뭐 이게 새로운 경험들이 아닙니다. 귀농귀촌은 어떻게 해가지고 지역에서 그리고 도시에서 분산시켜서 이게 좀 합리적인 그런 지방에서의 그런 농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6차 산업이라는 것과 이제 맞물리면서 어떤 더 수익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소득 장목 중에 하나입니다. 곤충은. 그래서 나라에서 많이들 이제 말씀들 하시죠. 이제 농업의 신시장, 뭐 곤충 산업, 곤충, 뭐 농업의 블루오션, 그런 쪽으로 이게 많이들 이제 선전되면서 이제 곤충 시장에 대한 그런 많은 허황 아닌 허황된 꿈들, 나는 가면은 연매출 1억은 나올 수 있겠지, 이런 사실 고민, 이런 기대들을 많이 하십니다. 나는 망하지 않겠지,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이 곤충 산업에 대한 시장을 보시면은 2020년도에 약 1,200 농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2018년도 현재 한 980 농가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급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런 농가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약 1조 2천억 원의 시장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할 곤충은 저희가 지금 언론에서 흔하게 보고 있는 그런 먹는 곤충, 식용 곤충이 아닌 이 유기물을 처리하는 이런 사료 곤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먹는 곤충 절대 아닙니다. 아까 또 부스에서 이거 먹어도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먹는 곤충은 아닙니다. 이 동해등의 BSF라는 곤충은 저희가 이제 45일의 생애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이제 유충, 애벌레 기간 때, 이 열흘의 기간 때 모든 산업적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유기물을 처리하고 사료로 다시 재순환되는 이제 단계가 이 유충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흘이면은 한 달에 산모작이 가능한 곤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해등의 가장 큰 강점 중에 이제 하나가 이 유기물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 이게 그런 게 아닙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니까 내가 환경적으로 무언가를 하겠다, 사실 그런 사업적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동해등해가 단순하게 먹는 것들이 이런 유기물, 남은 음식물, 축분, 사체, 이런 것들을 먹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해등해 사육에 있어서 사료값이 상당히 많이 절감된다는 점, 뭐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모든 이 축산업계 대부분은 이제 사료값에서 많이 이제 비용이 나간다는 점, 그런 거 잘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유기물을 가지고, 동물 사체를 가지고 AI 걸린 사체를 먹고도 상당히 기능성, 그런 단백질 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문제는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 다 공감하실 겁니다. 2013년도에 해양 투기가 막히고 우리 국토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는 이제 육상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 방안들, 환경부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고민들과 가지고 R&D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곤충 산업이 아직은 초기 시장입니다. 블루오션, 바꿔 말하면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사육을 가지고 뭔가 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이제 넘어야 될 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런 체계적인 관리나 기술력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규모의 경제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식품으로 활용되는 그런 식용곤충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동해 등의 사료용 곤충은 더욱더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1, 2톤, 뭐 50톤, 60톤 가지고는 어디다 납품할 수 있는 규모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처가 제한적이게 되고 소위 얘기하는 간의 수공업으로 곤충을 어렵게 키워서 내 노동에 대한 인건비가 이거밖에 안 나올까, 이런 자괴감에 빠지면서 곤충 산업을 접게 되고 곤충은 안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등을 돌리시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더러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농가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귀농귀촌 사업과 맞물려 가지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귀뚜라미 사기단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200억의 그런 사기를 했던 그런 상당히 좀 웃지 못할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엔토모는 5년간의 이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 동해등해를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제 말을 공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농업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력이 중요한 거. 모든 엔지니어 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손수 몸으로 해봤냐 안 해봤냐, 그걸 할 수 있냐 없냐, 그것들이 중요하게 되는 부분인데 곤충 시장 자체가 국내에서는 상당히 좀 역사가 짧은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 제가 이 동해 등의 관련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좀 나름대로 좀 그래도 이렇게 좀 이름 있는 그런, 오래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어찌됐든 이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단순하게 내가 노하우적으로 곤충을 잘 키울 수 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증빙하고 실현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게 된 그런 기술들이 이 동해등해를 전문적으로 사육할 수 있는 사육 설비를 만들었습니다. 사육 플랜트, 동해등해를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부분.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공고하니, 이 동해등해 곤충 사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온도와 습도인데, 이 동해등해라는 곤충은 아시다시피 유기물을 섭식하는 곤충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총 4계절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기철, 그리고 한파 불 때 하면은 총 6계절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6계절 동안에 6계절 동안에 동해등해 일률적으로 사육해서 균일한 생산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는 이런 사육 설비들이 대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뭔가 농가들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농가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종자 생산, 365일 내가 원하는 만큼의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 그리고 이러한 농가들을 같이 교육시켜가지고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기본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부분, 이 세 가지를 저희는 사업의 포커스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농가 단위로 사육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러한 농가들은 저희의 사육 설비와 그리고 종자, 그리고 음식물로 만든 이 동해등해 전용 사료를 공급받아서 동해등해를 사육을 하게 됩니다. 이거 보시면 딱 드시는 생각이 어디 대기업에서 하는 그런 육계 위탁 농가와 매우 흡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육계 농가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오리 같은 경우에 하루부터 45일까지 먹는 게 다 정해져 있어요. 첫날에는 뭘 먹이고, 둘째 날에는 어떤 비타민 영양제를 몇 그램을 먹이고, 그렇게 되면 최종 마지막에는 몇 그램의 오리가 생산이 된다, 그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어기면 1g이 떨어지고 3g이 떨어지고 그래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종자 생산 그리고 기술 보급 사업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농가 1개소당 유기물을 하루에 1톤씩 처리했을 경우에 한 달에 30톤의 유기물을 자원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한 달에 30톤의 유기물을 자원화하면서 올릴 수 있는 기대 수익이 34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개 농가당. 그래서 저희 엔토모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규모의 경제를 저 혼자 하기엔 너무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유기물, 음식물 사업, 쓰레기 사업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역의 어떻게 보면 이권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뚫고 나기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업적 실패 아닌 실패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동해등의 사업을 가지고 야 나도 음식물 하루에 10톤씩 처리해서 수익을 올려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덤벼들었다가 당연히 막혔고요. 그러면 뭔가 생산을 해보자 했는데 이런 음식물 쓰레기 처리 규제에 대한 부분에서 막혔고요. 그러면은 이것들을 내가 기술 보급을 해가지고 같이 풀뿌리 지역 협력 단위 농가를 구성해서
대량으로 생산하고 대량으로 처리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03농가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교육을 진행합니다. 분기별로 약 15명에서 20명의 이 동해등의 사육을 위해서 오시는 전국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농가들의 교육을 하고 현재 같이 동해등해를 협력해서 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가 약 6개소, 약이 아니라 6개소가 지금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저희가 20개소 농가를 확보해서 월 40톤에서 50톤의 물량을 확보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그런 농가들 협력 농가와 함께 한 15억 원의 매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업 이익률이 50% 이상 나옵니다. 약 70% 정도 수익률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이 동해등에 먹이는 사료를 내가 돈을 받고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동해등의 사업에 대한 메리트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줄기에 이런 모식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물을 가지고 저희는 이런 설비, 스마트팜, IoT를 접목한 설비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생산된 부산물, 유충, 분변토를 가지고 1차 가공을 통해서 최종 제품화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부족한 거는 이제 그겁니다. 첫 번째 그 종자 보급과 관련된 농가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설비 기술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자신이 붙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기술력까지 올라왔다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남아 있는 두 번째 과제는 이렇게 해서 수매한 물량들을 어떤 식으로 쳐낼 수 있을 것인가,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가 가진 금년도의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브랜드화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지금 금년도 신경을 쓰고 집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이렇게 주목했던 시장은 이런 것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가축 사료, 닭 사료나 돼지 사료에 들어가는 단가는 상당히 낮습니다. 키로에 1,000원 정도 보시면 돼요. 근데 반려동물에 들어가는 단백질 원료는 같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시장 쪽으로 가면은 5,000원에서 8,0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소규모 물량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반려동물 사료 시장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곤충으로 만든 반려동물 영양제입니다. 뿌려 먹는 영양제. 이걸로 해서 지금 현재 18년도 이번 달까지 한 3,7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고요.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은 매출을 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억 4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기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광고하고 브랜드를 다지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도 10월 달에 출시했던 반려동물 영양제가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재미가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이렇게 팔릴 줄 몰랐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지금 다다음 달 7월 달에는 저희 반려동물 제형 사료, 알갱이 사료죠. 이제 주식 사료를 만들어서 이제 정식적으로 론칭하고 판매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려동물 시장을 진입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곤충이라는 생소한 그런 아이템,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 반려동물 시장이 국내에서 만드는 그 중소기업 제품들을 많이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외에서 한번 판매를 하고 들어오는 그런 제품들이 더 선호도를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국내 쪽보다는 내수 시장보다는 해외 쪽으로 먼저 이렇게 한번 치고 들어오는 그런 사업들을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하고 있는 멤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명이 빠졌는데요. 이 곤충, 저희 이 직원들 전부 8명이 곤충 사육할 때는 아침에 전부 다 장갑 끼고 이 버글버글거리는 애벌레를 만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라 청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 곤충 산업에서 어느 정도 비전을 느끼고 이런 사업을 배운 다음에 하나의 또 라인으로 이제 빠져서 자기만의 사업을 하는 생각들을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들 오고 있습니다. 고용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많이 고용을 못 하고 있고, 향후에는 그런 청년 창업, 그리고 농가 확산 쪽에서는 그런 이제 시니어들의 그런 새로운 수익 활동,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사업 방향들을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6차 산업, 이 농업의 6차 산업, 곤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6차 산업을 많이 추진해보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생산, 유통, 가공, 판매, 체험을 나 혼자 다 하래요, 이거를. 예, 이거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농업의 6차 산업의 마지막 노선은 합리적인 그런 유통 관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